유학의 뿌리를 찾아서 후속 그 공부를 좀 갖는 시간이 또 왔습니다. 오늘 두 분 안면희 선생님 또 안영순 선생님 모시고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에 건강하게 잘 계셨는지요? 네, 좀 잘 지냈습니다. 네,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예, 그 방송을 잘 하시고 가셔서 또 잘 쉬시고 그러셔 그런지 얼굴이 아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안양 선생의 그 삼별초의 난을 겪으시면서 불사이군의 정신, 절개, 충성 아주 그 우리 성리학에서 정말 그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안양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대목에서 많이 우리가 깨달았고 또 해서 오늘 이어지는 순서도 안양 선생의 그 생애 그 1243년에 그 고려 고종 30년에 태어나셔서 64세까지 의 일생을 오늘 또 논해보는 자리로 열심히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안양 선생님이 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신 또 성리학을 도입하셔서 이런 과정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얘기가 될 텐데요. 처음에 그 안양 선생이 태어나신 곳이 수능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안양 선생님이 수능 안 씨시고 네, 맞습니다. 네. 두 분도 맞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래서 수능 선생님이 태어나신 그 세연지 뭐 이런 것서부터 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우리 안양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전부 다 시작을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안양 선생의 생장 수학기와 그다음에 관계에 나가서 활동했던 시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장 수학기는 1243년에 출생해서 1260년 18세로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의 시기로 최충원이 3대에 걸친 그 무신 정권이 1258년인 고종 45년에 최의를 최충원의 그 손자 최의를 죽이고 왕에게 정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몽고에 항복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장 수학기를 정리하였는데 그것을 우리 안영순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1243년 고종 30년 1세 중의대부 밀직부사로 판도 판서를 지내고 태사 문화시 중에 추중된 안부와 순정군 부인 강주 우씨 사이에서 지금의 수능인 흥주 평리촌의 학교 옆 본가에서 출생하였다. 과거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수능부 북쪽의 현재 소수서원이 있는 숙수사를 앙내하면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그가 태어난 근처에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가 이곳에서 항상 벼루를 씻었다 하여 이곳을 세연지라 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고종 32년 몽고의 침략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하였으며 최후가 집권하던 시대였다. 네, 여기까지가 그 출생에서 18세로 과거에 급제해서 수능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수학하고 공부하였으며 소수서원을 건립할 때 그곳에서 땅을 파다가 노세가 나와서 그것을 소수서원을 건립하고 책을 사고 이러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그런 곳입니다. 아주 그 생장 수학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관로 활동이라는 것은 관직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안양 선생께서는 18세에 관직에 또 관직인가요? 그래서 관직 활동을
하셨는데 64세에 타계하실 때까지 하셨는데 그 관직을 전기, 후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알기 쉽도록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관직 생활한 그 전기는 1260년 18세로 과거에 급제했을 때부터 1288년 46세로 허공과 함께 과거를 관장하는 지공거가 되어서 윤선자 등 33명을 급제시켰던 시기입니다. 이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시기에 활동하였으며 아래 그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네. 1260년 원종 1년에 18세 이문경, 김헌, 이좀비, 박록지 등과 함께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 시간은 참지정사 이장용과 동지추 추밀원사 류경 등이었다. 선생은 교서랑에 보임되었다가 직한림원으로 옮겼다. 이 출전은 고려사 본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1265년 원종 6년 23세 때 애아들입니다. 아들 우기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묘비명에서 출전하였습니다. 이해에 수능부를 떠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수능에 거주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서울 본가라는 거는 그 당시로서는 개성입니다. 그래서 개성으로 본가를 옮겼으며 이후로 대대로 이제 개성과 이 한양, 그래서 그 후손들은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던 시기입니다. 다음. 1270년 원종 11년 28세 6월 삼별초가 승하 후 앙원을 임금으로 세우고 여러 재상들을 겁박하여 강하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선생이 적에게 잡혔다. 그들은 안양의 명성을 들었으므로 선생을 기용하고자 유혹하고 협박하면서 만약 안양을 놓아주는 자가 있다면 죽일 것이다 라고 했다. 선생이 꾀를 내서 탈출하니 국왕이 의롭게 여겨 상을 내려주었다. 네, 다음 그 1271년 원종 12년입니다. 29세 때 황해도와 평안도를 다스렸으며 이 당시에 청렴하고 조심성이 있다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부름을 받고 내시원으로 들어왔으며 이곳에서 상소를 올려가지고 내시원의 묵은 폐단을 아주 새롭게 일신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려사에서 출전되었습니다. 네, 5월 달에는 김방경 등이 몽고 군사와 함께 삼별초가 있는 진도를 함락하였으며 삼별초군은 제주도로 도주하였습니다. 1272년 원종 13년 30세에 사원부에 있는 감찰 어사로 자리를 옮겼다. 네, 그다음에 1275년 충렬왕 1년 33세 때입니다. 경상도의 상주 판관으로 나갔다가 이 당시에 여자 무당 3사람이 요망한 귀신을 받들며 대중을 현혹하며 지금의 합천인 합주에서부터 차례로 고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의 소리가 허공에 가늘게 들려서 마치 갈도하는 소리인 듯 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모두 앞을 다투어서 그곳에 나가서 제사를 지냈으며 그 고을 수령이나 벼슬 아치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습니다. 당시 무녀가 이제 그 상주에 이르자 안양 선생께서는 즉시 이 무녀들을 곤장으로 다스린 뒤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러자 그 무녀들은 신의 말을 위탁해서 화를 내린다고 안양 선생을 겁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주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으나 선생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무녀들이 살려달라고 애결하여 마침내 방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요망한 일은 마침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고려사 본전이 출전입니다. 그 일화인가요?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네. 그 미신을 척결하고 네. 또 이 민심을 다스리는 그런 유명한 그 상주에서 있었던 그 일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세 되시던 네. 1277년 충렬왕 3년 35세에
선생이 상주를 다스린 지 3년 만에 경상도 안념사는 선생이 맑은 정사를 하였다고 표창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조정에서는 마침내 불러들어 판도 자랑으로 삼았다. 네, 다음에 1278년 충렬왕 4년에 36세 때 전중 시어사로 옮겼다가 국자 사업으로 승진하였습니다. 1282년 충렬왕 8년에 40세, 아들 안옥이가 18세로 진사시에 합격하여 비서 한림원에서 벼슬 하였다. 출전 주곡선생 묘지명. 2월 원나라 세조는 3차 일본 정벌을 계획하며 전함 3,000척을 만들게 하였다. 6월에 원나라 사람을 보내 전함을 수리하였다. 네, 다음 1288년 충렬왕 14년입니다. 46세 때 정월달에 기축일에 우사히 좌우승지가 되었습니다. 출전은 고려사입니다. 네, 봄 무인에 대궐의 꽃이 가득 피니 왕이 신하들과 향각에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전리전랑 민지, 직강 조간에게 명해서 신곡, 즉 새로운 노래를 짓게 하였고 또 안양 선생 또한 시를 지어 바쳤습니다. 9월달 계묘일에 허공과 함께 지공과가 되어서 윤선자 등 33인을 급제시켰습니다. 출전은 고려사입니다. 용제총화를 살펴보면 고려시대 과거의 시관은 지공거와 동지공거 두 사람뿐이었는데 명망 있는 문신으로 이들을 삼았습니다. 은문은 문생을 자제와 같이 보고 문생은 은문을 부모와 같이 보았으며 같이 급제한 사람들이 은문의 집에 모여 연회를 열어 장수를 빌며 술잔을 올리고 가끔 유숙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성공 안향 선생은 살림이 윤택하여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 33명에게 모두 단비털 이불을 주고 또한 각각 말로 운전을 베풀었습니다. 이는 나의 애가가 안심으로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제총화는 성현을 말하고 성현 선생의 5대 손서인 성염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손흥한 씨가 애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가 안양 선생께서 관로 활동을 하셨던 전기의 활동 사항입니다. 네, 여기서 그 용제총화라는 그 책은 그 성현 선생이 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성현 선생이 또 성균관에 그 대사성 하시면서 네. 또 그 향관청을 또 건립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다방면으로 그 일화도 많고 하신 분이 이제 이 용제총화를 쓰신 성현 선생인데요. 그 성현 선생은 원래 이제 그 어느 책을 보면 뭐 책 벌레인데 그 유독 몸에 이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를 잡으면 그 책갈피에다가 끼워서 죽이고 해서 네. 그 책을 비고 자고 뭐 이랬다는 네, 네. 또 일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참 연관이 안 되는 분이었고 이분이 또 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악화괴범도 만드시고 그럼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기록에 또 다 나와 있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관직 관로 활동의 이제 전기가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네, 네. 그 안양 선생이 원래 안향 선생님이신데 그 안유라고 네.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 지난번에도 설명이 잠깐 있었지만 원래 안양 선생이 태어날 때 이름은 처음에는 안유, 넉넉할 유자 안유였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과거에 급작을 해서 개명 이름을 바꿔서 오기름향 해서 오기름향으로 글자를 이름을 바꿨는데 고려 문종 임금의 그 이름이 그 이 오기름향자라고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그 문종 이전에는 모든 문서에 오기름향자로 기록했지만 이제 문종 임금 그 이후로는 넉넉할 유자로 고쳐서 조선시대 모든 그 관공서의 문서에는 오기름향자가 아니라 넉넉할 유자로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문종이 아니고 근데 조선 문종이 조선 문종이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예. 네. 그래서 또 저 고려 문종 때 그 전에 또 네, 그냥 태어나지도 않으셨으니까요. 네. 예, 예. 그 아니 관직 활동 전기에 대해서 또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휘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셔서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안희향 선생님에 관한 그 휘자는 상당히 중요한 왜냐하면 그 문묘에 배양이 네, 돼 맞습니다. 있으시면서 네, 네, 네. 거기에는 이제 네, 맞습니다. 네, 안유라고 네, 한 네, 네. 이유가 네. 이제 그런 이유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문묘에 가서 봤더니 넉넉할 유자로 돼 있고 이제 저희는 이 사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 유자, 그러니까 넉넉할 유자를 오기름 향자로 종중에서 바꾸기로 한 것은 1980년도에 경신보라는 족보를 이제 발간했는데 그때 이제 종중에서 합의하기를 처음 이름인 오기름 향자로 부르기로 하자. 이래서 그때부터 저희 문중에서는 전부 오기름 향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하여튼 아직도 성균관에는 넉넉할 유자로 배양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야 네, 그 네. 정상인 맞습니다. 네, 것인데 네, 네. 지금 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양 선생님의 함자가 그렇게 그 세간에 네, 우리 맞습니다. 유림 네, 사회에서 네, 네, 많이 그 논의가 되고 또 논란을 그런 네.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근거를 모르는 또 유림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해서 네, 네. 제가 또 문중에다가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네. 예. 전반기 관직 활동, 관로 활동에 대해서 그 잘 알게끔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관직 활동 후기에 대해서 이제 47세로 충렬함과 함께 원나라에 들어간 시기 네. 그때서부터를 이제 후기라고 하는데 네, 네. 원나라에 가서 과연 무엇을 얻어오셨나 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네. 이 후반기에 다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이제 1289년 충렬왕 15년 47세 때부터 네. 이제 관로 활동, 관직 활동의 후반기로 들어가는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1289년에 47세로 이제 충렬왕과 함께 처음으로 원나라에 들어간 시기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부터 돌아가시 1306년 64세로 별세할 때까지의 시기가 관로 활동기 후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원나라 그 우리 안희향 선생님께서 원나라에 처음 들어간 시기에 이때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처음으로 성리학을 접하게 되셨으며 이 성리학을 수용하게 된 시기로 이 당시에 성리학을 수용하게 된 시기로서 화이사상, 우리가 이제 화이사상이라고 하면 중국에 대한 사상이다라고 우리가 사대주의적인 생각이다라고 지금 현재는 평가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주자학이 모든 그 동양 철학의 모든 그 우주 근원의 근본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굳이 뭐 화이사상이다라는 걸 지금처럼 폄하해서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이사상에 입각한 그 유교 강목의 이념을 기초로 해서 춘추대의로서 고려 사회와 국가에서 이제 그 국가 경영의 이념과 생존 이념을 추구하면서 학교 교육을 전념하였습니다. 그래서 1306년 64세로 별세할 때까지 이러한 이념을 실천하면서 성리학을 전파하고 그리고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 사업에 전력을 기울였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89년 충렬왕 15년 47세 9월 원나라 세조가 고려의 유학을 연구하는 유학제거사를 설치하였다. 선생은 정동행 중서성 원해랑 낭중을 더하고 봉운대부로 유학제거사의 장인 유학제거가 되었다. 11월에 선생은 왕과 공주와 세자를 따라 원나라에 갔다. 출전 고려사. 이것은 선생이 영경에 간 첫 번째 사행인데
그는 이곳에 머무는 동안 어느 학자들과 교유하면서 비로소 성리학을 접하게 되었으며 그가 성리학을 수용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시기이다. 네, 다음 1290년 충렬왕 16년 선생 48세 때입니다. 그래서 3월 정미일에 선생이 충렬왕과 공주와 세자를 따라 원나라에서 돌아와 지부 밀직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원나라 연경에서 주자손을 손으로 손수 베껴서 손수 베끼고 그 다음에 공자와 주자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로 생활을 통해서 선생은 충렬왕의 아주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나라로 왕을 호종하는 과정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되었으므로 이후에 나라의 중대사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선생에게 임금이 자문을 구하였고 왕이나 왕비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선생의 집으로 몸을 옮겨 피방한 것이 여러 기록에 나와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요때는 12월에 충렬왕은 강화도로 몽진하였습니다. 잠시 몽진하였습니다. 이거는 출전 고려사입니다. 그 몽진이라는 말은 임금님께서 네. 후퇴하시거나 이럴 때 네, 쓰는 임금님께서 그쪽 거기 가서 거주했다. 네, 말하자면 네, 그럴 때. 수도를 옮겼다. 뭐 네, 잠시 피난했대. 임금님이 옮겨가신 거기 때문에 네. 몽진이라는 피난했다는 뜻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몽진이 그런 뜻이구나라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더 도탑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 몽진이라는 말씀을 제가 뭐 또 던져봤습니다. 예, 네. 다음 계속해서 1292년 충렬왕 18년 50세 11월 개유에 충렬왕은 병 때문에 밀직사사 안양의 집으로 옮겼다가 12일간 머물다가 다시 김방경의 집으로 옮겼다. 네, 그래서 다음 1293년 충렬왕 19년 51세 때입니다. 3월달 병인일에 공주가 병이 들자 밀직사사 안양의 집으로 옮겨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 개축일에 국왕이 공신호 축하연회를 궁전에서 열었습니다. 선생이 시를 지어서 이때 국왕에게 바쳤습니다. 국왕은 이것을 가상하게 여겨서 쌀 50석을 내렸습니다. 충렬왕 우리가 지금 안양 선생님의 관직 활동 전기에 이어서 후기를 이제 그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후기를 잠깐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이때 그 고려 때 원나라에 가시면서 공주와 세자를 모시고 거기 갔다 오시면서의 그 성리학이 대한민국의 조선의 성리학이 시작되는 이런 참 계기가 됐죠. 이렇게 그 한 국가에 그때만 해도 불교를 숭상하던 그때였죠. 아, 그럼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뭐 미신도 있었고 뭐 이런 과정에 선생님의 그 조국에 대한 어떠한 그 정신적인 이런 일을 해주셔서 상당히 지금 현재로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정말 그 생활 유교를 가지고 전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 아마 이 성리학이 도입이 안 됐다면 상상할 수나 있었을까? 지금 그리고 뭐 전 TV 요새 보면 그 BTS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 정신력의 기본도 우리 성리학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오늘 그 긴 시간 이렇게 우리 안양 선생님에 대한 전달을 너무 잘 해주셔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시간 또 그 관직 관로 활동 후기에 대해서 또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예. 네.